오늘은 관잘 혼잡, 무재성, 무식상 사주가 사주 원국에 모두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사주가 재물복과 있는 자식덕이 있는데 왜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살 혼잡 사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관살 혼잡 사주는 적전수에서는 7살, 그러니까 십간오행의 7번째죠. 양은 양끼리 극, 음은 음끼리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7번째 오행이 갑을 병정 무기 경이죠. 예, 경입니다. 맞죠? 자, 이걸 7살이라고 하는데 양양이죠. 서로 양양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면 갑경 충을 이루면서 긍긍목 해가지고 극을 하죠. 예. 관살 혼잡은 흉신이죠. 예, 흉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우 나쁘게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현대 와서는 좀 다소 변화를 보입니다. 자, 일반적인 관살 혼잡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명은 직장도 여러 군데, 여러 남자, 그러니까 이성과의 접촉이 많으면서 안정을 못 찾고 옮겨 다니는 성향이 있습니다. 관성은 여명한테는 직장과 남편이잖아요. 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 혼재되어서 3개 이상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과유불급한 거죠. 예, 일간을 극하는 게 너무 세니 이 관성이 많을 때는 여러 직장, 여명일 때는 여러 남성과 이성 간에 접촉을 하면서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명은 관성은 직장이고 사업, 경제활동의 수단이죠. 조직 또는 직장에서 관살 혼잡이 된 사주들은요, 갈등 불화, 예, 다툼이 잦죠. 따라서 명예운 승진운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관살 혼잡 사주는 경쟁심이 셉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심적 갈등으로 항상 이렇게 동요를 해요. 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자리를 못 잡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직장을 계속 추구를 하지만 결국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명은 남편 운이 박하고요. 이성관계 복잡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재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또 동시에 삼각관계도 일으키고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많이 발현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정관편관이 혼재돼서 3개 이상이면 관살 혼잡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분류합니다. 보겠습니다. 무재성은 말 그대로 무재성은 나의 재물을 관리, 유지하는 능력이죠. 이게 약합니다. 무재성 사주는 일반적으로. 재산, 공간관리에 대한 어떤 명확하고 뚜렷한 가치관이 없어서 사회적인 어떤 눈치, 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에 따른 재빨력인 재빠른 순발력 이런 거, 임기응변, 개인기, 그 다음에 이 경제관념, 결과, 결실, 성과,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 세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와서 환경적으로 이제 좋게 작용을 해서 이 재물 관리도 좀 하고, 남명인 경우에는 여성운도 따라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좋게 발복을 하지만 대세운이 지나가면 원래 팔자도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심한 부작용,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자, 무식상 사주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이죠, 식상.
예. 무식상은 관성인 사회적인 규범, 풀 이런 거를 바꾸는 것을 꺼려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정해진 틀, 규범, 규칙 이거를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무식상은 기술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노하우는 있어요. 근데 이 재물로 이어서 재물을 성취하는 이 재능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무식상은 고지식하죠. 그리고 순응하면서 침묵으로 관성에 맞섭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사는 성향이 셉니다. 무식상은 자신 표현력, 화술, 언변력, 이런 자기 어필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성을 끌어당기는데 그 능력이 약합니다. 특히 무식상 여명은 시부모, 자식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자식독이 부족해서 무자식 팔자도 많이 있습니다. 무식상은 돈 버는 재주가 상기언급처럼 약하고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재물 성취가 어렵게 작용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기존 틀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순응하면서 불만족해도 나의 그 컴플레인, 불만족을 어필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는 그냥 착실하게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 도전, 노력, 개척 이런 데 활동력이 약해요. 그래서 망설이고 서툽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무식상은 연애를 할 때는 일편단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연을 끝까지 갖고 가려다가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만나다가 조금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이 상처를 받는 그런 사주의 성향이 셉니다. 식상생재가 안 되죠. 예, 식상이 없기 때문에 재성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과 인연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무식상 사주는 사주원국에 관인상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합니다. 관성이 인성을 서로 생주하면서 내 일간을 생주해주는, 그래서 내 일간에 생기를 주는 이런 관인상생의 사주원국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정인 이렇게 만난 한국이죠. 이제 살인상생이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인상생, 그래서 편관 플러스 편인 이렇게 만나서 그 관성과 인성이 그리고 생조해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임술일주는 관살혼잡에다가 무재성에다가 무식상 사주입니다. 자, 보세요. 기토정관 있죠? 진토편관 있죠? 일지에 술토편관, 그 다음에 축토에 정관 이렇게 5개로 관살혼잡 맞죠? 그 다음에 무재성, 재성이 없죠?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도 없죠? 예. 정인 하나 있습니다. 정인과 비견. 이렇게 한 개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한번 세분해서 해보겠습니다. 임술일주는요, 정관, 편관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5개 글자가 혼재되어 있는 관살혼자, 그 다음에 무식상, 무재성 사주입니다. 무진월주 있었죠? 무진월도 진토 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월간 무토하고 통근을 하면서 편관격이 됐습니다. 예, 편관격이 됐고, 사주광약은 관살혼잡 5개, 그래서 일간이 극을 심하게 당하면서
설한되는 게 아시죠? 예, 에너지의 기운이 일간이 많이 뺏겨서 신약사주입니다. 관인상생을 했죠. 시간에 시주에 있는 신축이 신축 시주 임수일간 기준에서요. 그래서 이 신금이 임수 기준에서는 정인이 되죠. 요게 정인이 됩니다. 얘가. 예, 정인이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무식상에게는요. 왜냐하면 이 관이 인성을 생해주잖아요. 그죠? 인생을 생하면서 그 직장을 한 군데를 이렇게 본인이 택하면 꾸준하게 거기서 차곡차곡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가려는 그런 성향도 강합니다. 그래서 또 한우물을 파는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또 그게 또 큰 장점은 아니죠. 임수일간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인 신금이 축토지장간의 신금과 투간했죠. 통근하면서 신금이 통근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투간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있습니다. 예,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정인이 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비교적 잘 되는 그런 또 장점은 가지고 있는 게 다행이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관사론잡에다 무식상에다가 무재성인데 이거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예. 자, 임술일지는요. 토관성이 5개로 태가합니다. 세력이 너무 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극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을 용신으로 써서 목극토 해가지고 오행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일에는 오행 1개를 가지고 5개의 이 관살 편간 정간을 어떻게 극을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사주의 균형을 맞춥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으로 극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력이 왕하고 태가하면 극을 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빼면 안 되고요.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금인성을 써서 금인성을 용신으로 삼아서 임수일간을 생조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토의 태가한 기운을 사주원국에 있는 거를 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를 희신으로 써서 태가한 토가 수를 보면은 토국수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가 반대로 극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기운을 빼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 기운을 이렇게 수라는 것이 수를 희신으로 써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임술일간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5개 이상 됐는데 목 오행 하나 가지고 목극토 해가지고 극을 해서 설기시켜봐야 얼마나 설기를 시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걸 이제 이렇게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술일주는 31세에 갑자 신약하니까 식신겁재가 들어오면서 식신이 들어와줬죠. 땡큐죠. 그리고 겁재가 들어와줬죠. 그래서 신약한 일간에 또 다른 내가 이제 생기면서 또 다른 내가 생겼죠. 예, 또 다른 내가 생기면서 일간을 생조해주죠. 그 다음에 개해. 이제 1999년에 들어왔죠. 개대운이요. 겁재비견이 들어와서 또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재물은요. 길한 대운을 만나서 좋습니다. 대운을 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임술
임술대운이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비견편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절가군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지에서 천간을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예, 통근도 되지 않고, 예, 이렇게 생조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가군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절각은 천간에 천간에 여기에 임술이라는, 그러니까 임술일주에 임수라는 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신이잖아요. 이게 희신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예, 용신이 금이고요.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선 수가 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신이 수가 되니까 당연히 임술일주에게는 천간에 금이 있죠. 그리고 지지술토를 설기시키잖아요. 맞죠? 예. 금생수 해주고, 임술일주 자체에서 임술일주의 천간에 천간 시지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임술의 그 술토가 신금을 보면서 토생금 하잖아요. 그래서 술토가 기운을 뺏기죠. 그렇게 해서 천간 임수 일간을 생해주잖아요. 또 이 신금이 금생수 해주면서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불리함이 많이 감소된 대운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009년에 2019년에 신유대운이 들어왔죠. 정인정인 들어왔습니다. 정인정인이 들어왔으니까는 상당히 관인상생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주 대길한 겁니다. 이거는 대길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길하게, 매우 좋게 들어온 거예요. 대길하게. 그 다음에 경신이 또 들어오면서 편인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대길하게 들어왔죠. 예. 왜냐면은 여기 식신 무식상 사주기 때문에 편인도식 할 일도 없고요. 그냥 이건 대길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년 연속 대길해요. 20년 연속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습니다. 매우. 그래서 임수일간이 20년 연속 만료년이 매우 대길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풍부해집니다. 이때. 이해되시죠? 직장은 관인상생으로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거잖아요. 정관, 그 다음에 정인, 이렇게 돼서 관인상생으로 공직자 사주를 가지면은 승진도 좋게 하고 좋게 발복하는 사주입니다. 또 수주토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임수일간에서 토관성을 쓰는 거예요. 예, 임수일간에서 토관성을 쓰는 겁니다. 또 좋아요. 적성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금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니까 금계통에, 그 다음에 물계통에 요런 그 기술자들, 예, 뭐 배관공을 한다든지 그 위에 그 등급으로 기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상당히 그 발복하는 그런 직업이 됩니다. 육친을 보면요. 자, 살다. 관살혼잡이죠. 살이 많은 거죠. 예, 관살이 많은 거고 무제잖아요. 그러니까 관살혼잡의 무제사주잖아요. 예,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남명인데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복이 없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남명으로 했으니까 이거 설명할게요. 무제사주니까 이 처가 불경하고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형충이 돼버렸죠. 일지예요. 진술충하고 축술형이 됐습니다. 신축에, 그죠? 신축에, 임술일주죠. 임술일주인데, 그 다음에 무진이죠. 무진의 기해연주입니다. 그러니까 요 임술일주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진술충, 그죠?
진술충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충. 예, 충 때렸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축술형으로 처와 충돌은 감수해야죠. 예. 자식운을 보면요. 시정인, 희용신. 이게 뭡니까? 말년운이죠. 시주는. 예, 말년운이고 자식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금이, 이게 정인이라 그랬죠, 아까. 맞죠? 예, 정인입니다. 정인이고. 자, 그런데 이 시가 정인인데 이 신금이 뭐로 쓰였습니까? 여기서는. 신금이 용신으로 쓰였잖아요. 예, 여기 용신으로. 예, 그리고 시신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신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정인의 자식 자리에 있는 시정인이 희용신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이게 신금이요. 예, 시간에 신금 정인이 임술일지 기준에서 용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손의 협조를 받아요. 예. 그리고 말년운이 길해지고요. 여기서 좋아지면서 재물운도 좋고 전반적으로 재물복도 풍부하고 자, 여러분, 관사론자 무재성의 무식상은 무조건 빈천하게 살고 자식독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는 지나친 편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렸죠. 그래서 용신, 희신을 정확히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